어질어질해? 진짜를 보여줘? 어질어질 풀파워로! 이 정도로 어질어질한 영화연의 주간학습지 주간 김용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에드 시런의 표절 소송에서 에드가 승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에드는 가게 밖으로 나가 갑자기 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Can I sing you one song before I go? More that I love, less that I feel, signs that I show, never worry. 에드는 최신 싱글곡인 보트를 열창, 소송을 이기고 이젠 안심한 모습인데요. 판결 이후 에드는 보도진을 향해 I'm obviously very happy with the outcome of the case, and it looks like I'm not having to retire from my day job after all. But at the same time, I'm unbelievably frustrated that baseless claims like this are allowed to go to court at all. We've spent the last 8 years talking about 2 songs with dramatically different lyrics, melodies, and 4 chords which are also different and used by songwriters every day all over the world. These chords are common building blocks which were used to create music long before Let's Get It On was written, will be used to make music long after we are all gone. They are in a songwriter's alphabet, our toolkit, and should be there for all of us to use. No one owns them, or the way they are played, in the same way that nobody owns the colour blue. Unfortunately, unfounded claims like this are being fueled by individuals who are offered as music experts in musical analysis. In this instant, the other side's musicologists left out words and notes, presented simple and different pitches as melody, and by doing so, created what I think we proved for all to see were misleading comparisons and disinformation to find supposed similarities where none exist. I'm just a guy with a guitar who loves writing music for people to enjoy. I am not and will never allow myself to be a piggy bank for anyone to shake. Having to be in New York for this trial has meant that I've missed being with my family at my grandmother's funeral in Ireland, and I will never get that time back.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재판에서 승리해 음악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게 된 에드. 이제 어떤 곡을 발매해줄까요? 톰 크루즈가 현지 시간 7일 영국 왕실 찰스 국왕의 대관식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 탐영하면 비행기. Pilot to pilot, Your Majesty, you can be my wingman anytime.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톰이 왕실 이벤트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찰스 국왕의 첫 아내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 당시 아내였던 니콜 키드먼과 함께 참석한 바 있었죠. 그리고 작년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비는 탑건 매버릭의 프리미어에 참석했고 톰이 캐서린 비의 손을 잡고 계단에 올라 회장까지 에스코트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행사장에 카밀라 여왕의 전 남편 앤드류 파커 바울스가 와 있던 건데요. 국왕이나 여왕의 전 배우자가 왕실의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한 건 최초. 해리 왕자도 현장에 와 있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식에 참석하는 것 이외엔 왕실 가족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는 대관식이 열리기 전날에 런던에 도착, 다음날 대관식에 참석하고 축하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돌아왔는데요. 실은 아들 아치의 4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티 페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디가 이뻐서 찾아보니까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만든 복장이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된 거란 케이티는요, 내 자리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는 멘트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특히 이 라이오넬 리치의 공연 한번 보시죠. 네,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은 리치의 목소리가 세서미 스트릿에 나오는 개구리 커믹 같네 라던지, 술 취해서 노래방 갔냐? 크루즈역에서 보는 공연 같구만. 런던 경찰에게 살인자를 제보하고 싶다. 용의자는 라이오넬 리치고 피해자는 그의 곡들이다 라는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피치가 죄다 나가거나 어쨌거나 본인은 행복해 보이네요. 배우 제이미 폭스가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소셜미디어에서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모든 사랑에 감사한다는 인스타를 올렸죠. 팬들과 곧 만날 거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이미의 건강 상태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인지 정확한 상태는 어떤지 밝혀진 바는 없으며 이번 제이미의 안부 인사로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는데요. 빈 디젤, 앨런 디제너리스 등 많은 셀럽들이 댓글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얼른 회복하십시오. 헐리우드의 화제 중심 커플인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년 NBA 플레이오프의 2차전을 관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LA 레이커스를 최종 스코어 127대 100으로 꺾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커플의 평범하고 캐주얼한 복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구한 날 띠부띠부하는 헐리우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꾸준히 잘 새기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지지 하디드가 정말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맷갈라 애프터파티가 열린 뉴욕 회원제 클럽 제로 본드에 이 두 사람은 단 몇 분 차이로 등장. 이날 지지는 맷갈라에서 선보인 지방시의 블랙 드레스와는 다른 코디를 선보였는데요. 역시나 레오는 블랙 재킷에 셔츠, 마스크, 캡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요즘 레오는 사석에서 올블랙 원툴이죠. 두 사람은 뉴욕 패션 위크와 둘 다 알고 있는 절친의 생일 파티, 아카데미 시상식 애프터 파티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역사에 남을 명배우 레이 리오타. 작년 5월 영화 데인저러스 워터스의 촬영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체류하다 67세 나이로 수면 중 사망했는데요. 이번에 정확한 사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는 심장과 호흡기 문제로 사망했으며 폐수종, 호흡부전, 급성 심부전이 구체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동맥경화도 있었다고 하네요. 레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MBC의 형사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제니퍼 로페즈는 그는 나의 파트너였고 그간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냥했었는지 지금도 생각난다. 우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작업하는 걸 즐겼다. 그와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어서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헐리우드 각본가 약 11,500명이 소속된 전미 각본가 협회 WGA가 파업을 벌이고 있죠. 이는 WGA와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이 모인 TV 제작자 연합 AMPTP가 6주에 걸쳐 벌인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SNL을 비롯한 모든 심야 토크쇼의 제작은 올스톱 상태이고 드라마들도 상황은 같은데요. 미리 각본이 쓰여 있었던 힘의 반지, 하우스 오브 드래곤 등의 작품들은 일부 제작진을 빼고 촬영이 이뤄지는 중. 저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기묘한 이야기의 제작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얼마 전 프로그램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감독 덕퍼 형제는 촬영이 시작되어도 각본 집필은 멈추지 않을 것. 그러나 파업 기간 중엔 불가능하다. 모두가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졌던 지난번 파업은 100일간 지속된 바 있었는데요. 촉박하게 제작하는 TV나 케이블과 달리 스트리밍 업체들은 미리 각본을 확정 짓고 긴 시간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타격은 예전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던 작품 늦게 보거나 에피소드가 줄어드는 건 안타까우니까요. 조속하고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회고록 출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판 선지 보도였는데요. 이 책의 출판사는 얼마 전 이 책의 내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법적 경고를 포함한 협박성 편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최종적인 출판 일자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의 화려한 과거만큼 이 책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는 브리트니의 모든 인생과 저스틴과의 이별, 머리를 삭발한 순간, 가족과의 싸움이 빼곡하게 한 권의 책에 다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트니는 서적 계약금으로 1,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의 출판 계약에 이은 사상 최고액입니다.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올해 4월 캡틴 크리스 에반스와 함께 제레미 레너를 만나러 갔던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베니트 페어와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를 만날 수 있어 솔직히 정말 기뻤습니다. 어쩌면 다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매우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가서 보니 정신적으로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그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쾌활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네요. 만나서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라며 제레미가 큰 부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스칼렛 크리스 제레미는 어벤져스 출연 이후 절친이 되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취하고 있는 중이라죠. 그나저나 이 사진 보니까 이때가 그립긴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11역 밀리 바비 브라운이 올해 4월 약혼을 발표하고 약혼자인 본조비의 아들 제이크 본조비와 일본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밀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코미콘에 게스트로 참석하기 위해 Hi everyone, konnichiwa. 제이크와 일본으로 갔는데요.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로 2년간 사귄 후 밀리가 인스타에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공개하며 약혼을 발표. 그런데 밀리는 현재 19살, 제이크가 21살이기 때문에 젊은 두 명의 행보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제이크의 아버지 존 본조비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다 라고 아이들에게 조언했다 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 닥쳐 말포이가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로 모교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Blonde, blonde, blonde. Aha! Gorgeous, perfect! 일단 캐릭터 만들기, 그리고 You belong in Slytherin! Slytherin! Thank you! 역시
말포이. This is the entrance to the Slytherin common room. In order to enter, one must simply speak the correct password. Home. The Slytherin common room. Oddly reminiscent of my childhood. 그건 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Slytherin! 가수 매디슨 비어가 10대 무렵 아주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된 건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밝힌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됐죠. 지난 국제 여성의 날에 올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14세였고 내 몸과 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척 좋아했던 남자아이에게 아주 사적인 스냅챗을 보냈습니다. 이 남자아이와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냈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비디오는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었고요. 모두 나와 일을 하거나 친구로 지내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말했고 이 비디오는 내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 회사 임원들, 음악계 아티스트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도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 내 21번째 생일에 친한 친구 몇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7년 전 같은 남자아이에게 보낸 또 다른 비디오가 최근에 다시 공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 스냅챗 동영상이 제 더러운 비밀인 것 같았습니다. 제 경력에 손상을 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여성의 날에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습니다. 14세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선 안 되며 저 스스로에게 섹슈얼리티를 배우는 과정이었을 뿐이야. 넌 나쁘지 않아. 배신하고 널 망신시킨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고민해온 문제를 팬들과 공유해 이젠 속이 시원하다는 매디슨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그나저나 유출한 새끼는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톰 크루즈와 가수 샤키라가 지난 주말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F1 그랑프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톰이 그녀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분명 톰형은 영국으로 이사가서 헤일리 애들과 아직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을 보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샤키라의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요. 피케의 바람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한 샤키라와 톰형이라 과연 어떤 관계일지 좀 더 지켜보시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79세에 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I know you have 6 kids, but like, have you 7? Oh my goodness! Congratulations! 이렇게 인터뷰 중 정정하는 식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그의 대리인을 통해 로버트가 7번째 아이를 맞이한 것을 확인, 이름과 성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현재 2015년 영화 인턴에서 만났던 무술 강사 티파니 첸과 사귀고 있으며 지난달 두 사람의 데이트 광경이 목격됐을 때 티파니가 임신을 한 듯한 모습이었던 게 화제였죠. 아니 어르신, 추가! 에밀리 파리의 가다의 릴리 콜린스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 외 귀중품 및 현금 $10,000 이상을 호텔에서 도둑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릴리는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스파를 이용 후 이 사실을 알았으며 신고를 받은 즉시 LA 카운티 보안관들이 도난 사건 수사에 돌입. 호텔 보안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 찰리가 릴리에게 프로포즈할 때 건넨 반지는 보석상인 아이린 노이워스에 의해 디자인된 전 세계 하나뿐인 반지라는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그나저나 현금 $10,000라. 와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얼마 전 공개된 듄 파트 2 범죄도시 3 오펜하이머의 영상도 함께 감상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이만 일요일을 즐기러 짜파게티 끓이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